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생활화학 제품의 성분을 소비자가 직접 밝히는 팩트체크 활동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피해 복구는 더디기만 하고 그동안 경주 관광산업도 침체에 빠졌습니다. 지구상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은 지난 1992년 의제 20일을 채택했는데 이런 문제의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가 안동에서 개막됐습니다. 대리기사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 약관 때문에 보상받을 길도 막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오후부터 대체로 맑아지겠고 주말인 모레까지 맑고 쾌청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여전히 크겠고 아침에는 안개가 자주 끼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낮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공기의 질도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말까지도 별다른 비 소식 없어서 완연한 가을 날씨 만끽하기 좋겠는데요. 이렇게 1년 중 맑은 날이 가장 많은 10월에는 특히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자외선도 무척 강하다고 하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출근길 곳곳에 옅은 안개가 깔려 있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낮 사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 공기도 무척 쌀쌀합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3도, 안동 1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필품이 과연 안전한지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환경단체가 제품의 성분을 직접 밝히는 팩트체크 활동을 벌이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주부 홍성조 씨는 치약이나 물티슈와 같은 생필품을 쓸 때 성분을 꼼꼼히 따져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최근 화장품 제조업체에 성분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향료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향료가 여러 성분들이 섞여져서 화학물질들이 섞여져서 하나의 향이 나온다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표기는 나와 있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불거진 이후 홍 씨처럼 생활 속 화학 제품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각종 제품마다 안전, 무해, 친환경이라는 문구는 쓰이지만 성분 표시는 잘 돼 있지 않아서 안정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단체가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기업의 제품의 성분 공개를 요구하는 팩트체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접수된 신청은 200건, 품목별로는 비누나 샴푸 등 세정제가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탁용품과 살충제, 탈취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브랜드별로는 대형마트 PB 제품이 가장 많았고 유아용품이나 생필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 4곳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분 공개에 답한 기업은 26%에 불과했습니다. 궁금증에 기업들이 답하게 하고 그리고 기업들은 자기들도 책임질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게 하고 그래서 일정의 제재 장치로서 팩트체크가 또 하나의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환경단체는 성분 표시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공개를 회피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은 환경부에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오늘 현대차 노사가 임금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2달 동안의 파업으로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생산 중단으로 구미 지역 스마트폰 부품 제조업체 역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파업으로 대구와 경북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매출이 지난 2달 동안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곡성들하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연동된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직접 납품하는 것도 있고 간접 납품하는 것도 있는데 수개월째 완성차 납품이 연기되면서 수입은 줄었지만 비용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조업 단축에 연봉 감축, 심지어는 인력 구조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만 대기업의 하소연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월급도 많이 받고 월급 적게 된다고 또 파악하자고 있으니까
우리 기업인이나 우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게 뭐 곱게 볼 수 있겠습니까? 구미 삼성전자 300여 개 협력업체들 역시 갤럭시 노트 7의 생산 중단으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올해 초 갤럭시 S7이 대량 보급되면서 반짝 호황세를 보였지만 이번 노트 7 생산 중단으로 이런 특수를 고스란히 날릴 판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돼 그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협력업체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뜩이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대기업들이 휘청거리면서 지역 협력업체 기업들이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네, 음주운전을 안 하려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어떡할까 이런 엉뚱한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황당한 사고가 있었는데 보험 약관 때문에 보상받을 길도 막막하다고 합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새벽 구미의 한 교차로. 정지해 있던 차가 앞으로 움직이더니 앞차를 들이받자 운전자가 놀라 뛰쳐나옵니다. 이 차는 다시 후진을 하더니 뒷차를 다시 부딪힙니다. 사고 운전자는 대리기사였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5%를 넘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겁니다. 처음엔 대리운전 기사분인지 몰랐고 경찰이 이제 음주라고 하셨고 면허 취소 상태라고 하셨고 차후에 이제 대리운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황당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낸 대리기사는 지난해 8월에도 음주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하다가 음주단 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가 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정지였다가 발급이 되었고 1년 있다가 그러면 이제 대리운전을 하고자 한다. 그럼 그렇게 사유는 일단 없거든요. 대리기사를 부른 차주와 사고를 당한 차주들은 보상을 받는 데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대리업체가 든 보험 약관에 무면허나 음주운전을 했을 때에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약관을 들어 대리운전업체가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회사를 믿고서 이걸 고용을 한 건데 그럼 고용 중간은 뭐 알아서 어떻게 쓰든지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자꾸 뭐 보험이 되니 안 되니 많이 하고 이런 얘기만 하니까 저로서 좀 답답한 거죠. 관리 사각지대에서 운전대를 잡는 일부 대리기사들의 행태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9월 12일이었습니다.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지도 한 달이 훌쩍 지났는데요. 아직까지도 피해 복구는 더디기만 한 데다 태풍 피해까지 겹치고 400여 차례 여진까지 계속되면서 경주 시민들은 한 달이 넘도록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2일 규모 5.8의 강진으로 피해가 집중됐던 경주 한옥지구입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부서지고 무너진 기붕지와는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와 교체에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들지만 정부 지원금은 100만 원에 불과해 복구는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해 돈이 없지려. 주고 하려고 하면 새로 뜯어보고 새로 하려고 하면 3천만 원 줘야 된다 했네. 그게 없잖아. 이 때문에 경주 지역 2,800여 채의 기와 피해 주택 가운데 불과 32%만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계속되는 여진에 시민들이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470여 차례의 유례 없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고 규모 3.0을 넘는 지진도 20차례에 육박하면서 2,300여 명이 지진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여진들이 한 번씩 올 때마다 머리끝이 쭈뼛쭈뼛 쓸 정도로 이런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공포나 스트레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입원을 하고 계신 분들도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지진 발생 이후 진앙지와 인접한 월성원전의 안전 문제도 끊임없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감에서 원전 주변 활성단층 문제와 지진계 계측값 등의 논란이 이어졌고 가동 중단 후 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진계도 고장났다 그러고 집안도 무너져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시민들이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치권이건 한수원이건 안전점검은 뒤로 하고 노후 원전부터 폐쇄를 해주시는 게
지진 측정일에 최대 규모 지진이 발생한 지 꼬박 한 달이 지났지만 경주에서 지진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지진의 여파로 경주에서는 100억 원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역의 관광업계도 관광객이 절반이나 주는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합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경주 지역 피해는 5,100여 건에 이릅니다. 92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지만 공공시설의 복구는 내년 하반기에야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8건의 문화재 피해는 응급 복구만 마쳤을 뿐 항구 복구 작업은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관광업계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예약 취소가 줄을 이으면서 지난달 관광객 수는 57만여 명으로 평년 같은 달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관광업계는 지진으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줄어들길 바라며 주요 공공기관 단체나 기업체들의 대규모 행사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단체 행사라든지 적극적으로 경주 쪽으로 해서 정상으로 되돌아간 그런 경주의 모습을 경주시도 10월 한 달간 서적지 무료 입장과 숙박업소 최대 50% 할인, 시가지 상가의 할인 행사 등 다양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적지 무료 입장을 하고 숙박업소에서도 최고 50%의 할인 행사를 하는 등 우리 관광객들이 경주를 안전하고 또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지만 지난해 메르스 한파에 이어 1년 만에 지진까지 발생하면서 경주 지역 관광업계의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광업계 같은 경우에도 그 수백억대의 그런 정말 오히려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피해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서 좀 국가적으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좀 취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진 여파에서 벗어나 관광도시 경주의 위상을 언제쯤 회복할지 관광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대구시는 또 지진 피해를 본 경주시에 복구 지원금 2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대구시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어제 경주시청을 찾아 복구 지원금 2억 원을 전달하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경주에 중장비 10억 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연장 요청에 따라서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빈곤 퇴치와 기후변화 등 지구상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은 지난 1992년 의제 20일을 채택했습니다. 이런 문제의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가 안동에서 개막됐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전통과 문화라는 주제 아래 오는 14일까지 안동에서 열리는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에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지자체 협의회 회원 1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에 이어 빈곤 퇴치와 기후변화 등 17개 주요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사회발전과 경제개발, 환경보호, 거버넌스 등 5개 구성 요소에 대한 토론이 전개됩니다. 경제와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새로운 비전과 행동 과제를 모색하고 실천해 전 세계적인 지속발전 가능성을 이끌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후손들한테 좋은 환경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개봉이라든지 또 빈곤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는 첫날 주제 강연에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변화와 희망을 주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의 주요 방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기초 교육을 하고 자기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육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참여하고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가자들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세션별 토론회와 하회마을과 도산서원 등을 탐방하며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도 모색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우수 사례에 대한 전시와 체험 부스도 운영되고 마지막 날 안동시의 물순환 도시 선포식을 끝으로 폐막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곤충의 활용도가 다양해지면서 곤충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 먹거리로 사용되는 식용곤충은 위생적인 생산과 유통이 더욱 중요한데 그래서 안전 사육 기준이 마련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천의 한 곤충 사육 농장입니다. 식용곤충인 고소해를 기르고 있습니다.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서 고소해를 애벌레와 성충 등 각 성장 단계별로 분리해 사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었을 때도 아무런 해가 없는 그런 먹이를 곤충들한테 먹이고 있고요. 그리고 첫째는 이제 환기랑 이런 모든 시설 면에서 좀 청결하게. 국내 식용곤충 사육 농가는 등록된 곳만 700여 곳, 등록 안 된 소규모 농가까지 합치면 2,000곳 정도로 추산됩니다. 아직은 곤충 산업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사육 농가의 시설과 생산 규모가 다른 농업에 비해 영세한 편입니다.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식용곤충의 위생적인 생산 관리를 위한 안전 사육 기준이 마련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식용곤충 사육 시설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곤충의 사육실과 별도로 격리돼야 하고 사육 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사육에 필요한 발효 톱밥은 페인트나 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안전한 목재로 만든 것을 사용해야 하고 출하 시 2일 이상 절식을 의무화해서 노폐물이 없는 깨끗한 곤충이 유통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용곤충 사육을 위한 지침서를 발간을 하였고 일반 독성이라든가 유전 독성 등 독성 평가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함으로써 인체에 대한 무해함을 입증하여서 처음 마련된 식용곤충 사육 기준이 곤충 산업의 수준을 높이고 식품의 안전성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지역 실업자는 4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천 명, 6.5%가 늘었고 경북의 실업자는 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 명, 25.9% 증가했습니다. 또 청년 실업률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올해 3분기 대구 지역 청년 실업률은 10.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가 올랐고 경북 지역 청년 실업률은 10.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상품 특별 판매전이 오늘과 내일 대구시청 본관 1층에서 열립니다.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주관해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열립니다. 판매 상품은 옷과 양말, 등산용품과 시계, 도자기 등입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2016 월드 그린 에너지 포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포럼은 지난해 프랑스에서 열린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신기후 체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 전략을 주제로 지방정부의 대응 방안을 찾습니다. 2008년부터 경연제로 열리고 있는 이 포럼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에너지 분야 국제포럼으로는 국내에서 유일한데 사흘 동안 40여 개 나라에서 3천여 명이 참여합니다.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의 입학 정원 감축률이 본교에 비해서 4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경북대는 거점 국립대 통폐합의 일환으로 2008년 상주대와 통합한 뒤 지난 9년 동안 본교는 11.5%, 상주 캠퍼스는 47.9% 입학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소규모 캠퍼스의 정원 감축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립대 통합은 지역 공동화 현상을 가져오고 캠퍼스별 특화를 통한 공동 발전이라는 당초의 목적에도 벗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시는 국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제, 교통, 문화 허브 조성을 통한 서대구 재창조 사업이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만을 남겨두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대구, 염색, 제3산업단지와 그 일대에 2021년까지 500억 원을 들여 산업지원시설과 근로자 복지시설을 짓고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같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대구 KTX역 건립과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낮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공기의 질도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말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서 완연한 가을 날씨 만끽하기 좋겠는데요. 이렇게 1년 중 맑은 날이 가장 많은 10월에는 특히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자외선도 무척 높다고 하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남부지방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대구 13도, 청도 11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모두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8도에서 12도 분포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1도, 예천과 청송은 10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예천과 청송 21도, 안동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21도, 울진 20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